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은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를 세타가 라디안일 때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배웠죠?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각도가 세타도 60분법일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면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 있냐면, 전체 세타도에 대해서는 전체 360도가 각도 길이의 B라고 치면 이게 비례하거든요. 세타가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지니까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L일 때, 호의 길이가 L일 때 전체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이렇게 360도에 해당되는 게 2파이 R 전체 둘레의 길이고, 그다음에 세타에 해당되는 건 L, 이렇게 비례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다라는 걸로 L을 구했어요. 이렇게 내향의 곱 360도 곱하기 L은 세타도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그래서 L은 이거를 2파이 R을 먼저 쓸게요. 2파이 R 곱하기 36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각도를 360도분의 세타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호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세타가 아닌, 각도 60분법이 아닌 이 도를 지우고 라디안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타 대, 그럼 라디안이기 때문에 360도가 아니죠. 이걸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숙제였는데 잘 됐어요? 이거는 항상 라디안을 각도로 바꿀 때는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180하고 360이 약분되니까 2파이가 되죠. 그래서 360도는 라디안으로 바꿨으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대신에 여기다 2파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L 대 2파이 R은 달라지지 않죠. 각도만 라디안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2파이 곱하기 L, 내향의 곱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외향의 곱. 그러면 L을 나타내보면 2파이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2파이로 나눠줘서 R 곱하기 세타가 돼요. 엄청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각도가 라디안으로 나왔을 때, 60분법인 도라는 단위가 없이 라디안으로 나왔을 때는 L은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넓이도 해볼게요. 넓이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랑 똑같이 세타 대 360도면 이번에는 넓이니까 원의 넓이 대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하는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안에 곱한 거 360도 곱하기 S는 세타도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에다가 또 360도분의 세타도를 곱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시 360도만 2파이로 바꿨으면, 이렇게 하니까 2파이 곱하기 S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해서 S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에다가 2파이 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이렇게 약분해요. 아이고, 파이. R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여기 세타랑 R 제곱이 남았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R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또 뭘로 바꿨을 수 있냐면, 여기 L이 R 세타를 했으니까 R 제곱을 R 2개로 찢었으면, R 제곱이라는 거 R을 2개 곱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세타 R 세타 대신에 L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랑 같냐면 2분의 1 곱하기 RL. 그래서 이 세타가 60분법이 아닌 라디안으로 주어지면 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 이렇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곱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 두 개를 물론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좋지만, 이해 안 돼도 외우시는 게 문제 풀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제 세타라는 건 이 X축의 양의 방향의 팔을 시초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원점을 중심으로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냐, 그 정도가 세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말했고 또 임의의 점 x하고 y라는 점의 좌표가 있으면 그 중심에서부터 점의 좌표까지 요 선분을 동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선분 동경 R은 원점에서부터 x, y 사이의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원방에서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반지름이 R인. 어쨌든 요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 동경 R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인 세타는 동경 R분의 뭐가 되냐면 Y좌표가 돼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로 구해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좌표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데 이 점에서 이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 요 가로가 x, 높이가 y, 밑변이 x, 높이가 y,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인을 생각해 보면 빗변분의 그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r분의 y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r이 1일 때는 그러니까 그냥 y라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y라고 쓸 수 있는 경우 r이 1이면 그죠? 1분의 y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 r이 1인 경우는 그냥 x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탄젠트 세타는 여전히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만 했기 때문에 세타가 예각이었어요. 예각이라는 건 90도 이하인 각들을 말하는 거죠. 90도보다 작은 애들, 0보다 크고. 자, 그런데 90도 미만인 각들. 근데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기 때문에 세타가 90도보다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점의 좌표가. 그래서 R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선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타가 엄청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사분면이라는 건 x도 y도 점의 좌표 모두 다 0보다 큰 경우죠.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이 다 어떻게 써요? r은 원점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클 거고 y가 0보다 크고 x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1사분면에서는 모두 플러스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사분면별로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플러스죠. 그런데 2사분면이 되면 뭐가 부호가 달라져요. 그쵸? 여기로 가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의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y는 플러스지만 x가 마이너스니까 탄젠트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인은 여전히 플러스일 거예요. 그리고 3, 4분면으로 가면 x부호, y부호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r은 항상 플러스를 했으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x부호, y부호 마이너스니까. 근데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여서. 그리고 4, 4분면으로 가면 x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y의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인이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탄젠트도 x는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죠. 그래서 all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 코사인,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인데 안,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인데 코 이래가지고 우리는 얼싸 안코라고 외웠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얼싸, 사인, 여기 코, 얼싸 안, 탄젠트, 여기 코사인 이렇게. 그래서 얼싸 않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를 했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를 했으니까 분모 분자에 r을 곱해주면 x분의 y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식은 다르지 않아요. 탄젠트 세타는 항상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보이면 탄젠트 세타로 바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어떻게 써요? 각도 세타가 같다면 저기서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R 제곱분의 Y 제곱이니까 R 제곱이 분모잖아요. 근데 R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로 씌운 거니까 제곱을 하면 그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죠. 이게 R 제곱. 그 다음에 분자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세타만 같다면 항상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각 사분면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탄젠트랑 이거는 이미 근데 사실 중학교 때 해서 알고 있는 공식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고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여기 21년이랑 22년 6월 모의고사 3번, 4번, 6번 문제거든요. 이거를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